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오랜만에 BTQ가 또 엄청나게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0조 원에, 2,500조 원에 달하는 이 잭팟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양자 컴퓨터가 왜 26년은 본격적인 대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랜만에 또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와 줬어요. 그 중에서도 BTQ 테크놀로지스가 뭐 12% 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 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나왔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BTQ 테크놀로지스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모멘텀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양자 컴퓨터를 견인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양자 컴퓨터라는 이 시장에 대한 뭐가 된다, 기대감이 살아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속보로 나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을 또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통령과 연준의 뭐 정면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이제 연준 의장까지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람으로서 지금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다시피 뭐 연준을, 파월을 뭐 비난한다, 조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 한 해도 또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파월이라든지 연준의 발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게 금리 인하가 1회였죠. 정말 많이 하면 2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1, 2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회가 될 수도, 4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들에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호재로서 또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금리가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이 가치를 현재로 당겨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시장은 뭐 한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 기업이 더 유리해지고, 이게 AI보다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양자가 당연히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먼 미래 기대 수익이 현재 더 높게 평가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자, 보다시피 뭐 양자 컴퓨터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양자들은 지금 적자예요. 사실 다 적자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래 가치는 AI 이상이지만 가치 말고는 지금 가진 게 없는 게 양자 컴퓨터란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창출할 엄청난 미래연금 흐름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한데, 지금 보다시피 금리가 5%일 때와 이제 2%일 때 비교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미래 100달러를 이제 받을 건데, 지금 이제 금리가 3% 줄어들면서 현재의 가치가 61달러였던 게 82달러로 현재 가치가 폭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평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이 양자 컴퓨터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금리 레버리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커질수록 시장 지수, 시장보다도 더 크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게 양자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연준과의 갈등이 나와주면서 금리나 기대가 시장에 한 번 더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만 아니라 오랜만에 뭐까지 비트코인 역시도 파월의 이런 연준 갈등 속에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래서 주식이나 달러 대비해서도 더 강세를 보였던 게 비트코인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BTQ 테크놀로지스가 어제 홀로 막 10몇 %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당연히 보다시피 1월 12일 뉴스 나온 게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데 비트코인에 또 뭐가 다가오고 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한 Q데이가 카운트다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양자컴이 마침내 비트코인 개인키 해독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상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방어하기 위한 뭐가 된다? 양자 컴퓨터를 통한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BTQ가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얘가 지금 갑자기 전환해버렸어요. 뭘 전환했냐고 하면은, 원래 보통처럼 BTQ 테크놀로지스가 비트코인 양자 테스트넷을 출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최초의 양자 컴퓨팅 보안 포크인 비트코인 퀀텀 테스트넷을 출시했고요. 이 테스트넷은 비트코인 최초 블록 생성 17년 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양자 컴퓨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이 부분으로서 테스트넷을 출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테스트넷은 채굴자, 개발자, 연구원 및 사용자가 비트코인 메인넷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래 및 인프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제 운영 환경 수준의 검증 장소로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출시는 양자 하드웨어 발전 가속화, 미국 정부의 양자 보안 암호화 의무화, 주요 기관 투자들의 양자 위험 인식 증가 등에 의해 양자 이후 시대로 전환에 대한 시급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아까 이 2,5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테스트넷 출시 자체도 약 2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이 비트코인에다가 엄청난 대놓고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공급한다. 양자를 통한 보안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급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번 발표가 사실 엄청나게 큰 BTQ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해준 게 뭐냐? BTQ는 필연적인 양자 컴퓨팅 안전 인프라로의 전환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원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BTQ는 비트코인 퀀텀 마이닝풀을 운영하여 채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퀀텀 토큰을 전략적 재무자산 축적 및 보유할 계획이다. 이게 그죠. 비트코인 퀀텀이라는 게. 비트코인 퀀텀 토큰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상용화 준비가 완료된 유일한 양자 컴퓨팅 안전 비트코인 포크인 BTQ는 향후 양자 컴퓨팅 시대의 주요한 작업 증명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BTQ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얘네 BTQ가 뭐의 약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BTQ가 비트코인 퀀텀을 줄여서 BTQ구나. 저는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애초에 BTQ 토큰 회사로 바뀌겠다 이거예요. 원래 이거를 애초에 목표로 두고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을, 양자 보안 프로그램을 하던 회사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BTQ의 이제 양자 시대 비트코인 네트워크 4단계 수익 구조라고 하는데, 아까 그 긴 거를 다 보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양자 보안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죠. 마이닝풀 수수료에서 채굴자들을 통한 이 또 수수료를 받죠. 그다음에 기관용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BTQ 토큰 보유. BTQ 토큰이랑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비트코인 운영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술을 얹은 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운영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16조 달러 시장을 목표로 한다. 미래 토큰한 자산 시장에 대한 필수 양자보안 뭐 쭉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규모가 이제는 비트코인 보안이 아니라 하나의 비트코인 토큰으로서의 바뀌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는 양자 보안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양자 보안 기술을 뭐 한다? 제품이 아닌 화폐로 구현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 이게 2,500조에 대한 시장 가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양자에 대한 취약성이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영원하다는 이 안전의 믿음이 깨진 상태예요.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이 이제 5년, 10년 내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걸 빠르게 지금 대응하기 위한 뭐 보안 업그레이드 이런 것이 없어요. 7, 8년은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BTQ가 비트코인 퀀텀 토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퀀텀을 얹음으로써 비트코인 퀀텀 토큰이 되겠죠. 퀀텀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BTQ가 원하는 거는 100%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아마 비트코인이 또 구조적으로 개별 이런 또 보안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자본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퀀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은 이미 완성된 체인이고 그래서 비트코인 퀀텀 BTQ가 원하는 거는 차세대 비트코인이 된다. BTC의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BTC가 아닌 비트코인 퀀텀 BTQ로 넘어간다. 그래서 BTQ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가 뭐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퀀텀으로서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양자 기술을 가지고 진화한 토큰으로서 만들겠다. 그래서 BTC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비트코인 퀀텀. 그래서 기업 이름이 BTQ였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자산이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비트코인의 지금 가치가 약 2,5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거를 얘네가 물론 다 흡수한다고 보장은 못 하겠죠. 근데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퀀텀에 대한 또 이 기업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등의 이유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기대가 받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비트코인의 이 자본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어제 BTQ의 이 발표는 우리는 양자 보안 해산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얹은 코인까지 만들겠다. 이게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얘네가 비트코인 자본을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비트코인 퀀텀 가치도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양자만 볼 게 아니라 BTQ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도 함께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